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두 지역은 모두 원전 사고가 발생한 곳이죠. 그런데 이 두 지역의 이름이 요즘 자꾸 다시 거론되는 것은 최근 영광으로부터 들려온 소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로 한빛 원전 4호기의 경납 건물에 대형 구멍이 발견되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 구멍을 두고 동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자는 찢어진 그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한빛 원전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일단 소장님, 이게 한빛 원전 4호기 이제 공극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네. 이제 빈 공간 틈을 의미한다고 하던데 그 최장 길이 156cm의 공극이 발견됐다. 그런데 이게 저희는 원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심각한 건지 실감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원자력 발전소 이제 원자로가 있고 그 원자로가 사고가 났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콘크리트 벽을 만들어놨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벽의 두께는 한 120cm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외부로 나가는 관통하는 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좀 덧대서 한 160 정도 그 두께로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 10cm만 남기고 콘크리트가 안 찼다는 거죠. 안 들어찼다는 이야기니까 실제로는 이제 뭐 10cm 두께로 가지고 20년간을 넘어 버텨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0cm만 더 틈이 생겼으면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능이 빠져나갈 위험도 있었다. 경납 건물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네. 방사능을 가두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구조물이 관통돼 있으면은 이게 뭐 힘을 받아서 무너지는 문제가 아니고 네. 방사선 물질을 풍선처럼 안에 가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구멍이 났다라면은 그 역할이 해제되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한국 수력 원자력 얘기 들어보면 뭐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큰 동굴처럼 큰 구멍은 아니고 뭐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건축물이면 건축 허가가 났을까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요. 이거는 건축 허가가 애초에 날 수 없는 건물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콘크리트만 돼 있는 건 아니고 언젠가 저희들이 검색을 해보고 기사를 읽어보니 그 안에 6mm짜리 그 CLP라고 하는 철판이 들어있어서 사실 그 공극이 있어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한 수원칙 이야기잖아요. 이게 사실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효능이거는 철판은 6mm 철판을 가지고 지금 현재 버틸 수가 없다. 설계 기준은 3.5기압 정도 압력입니다. 예. 우리가 수돗물이 압력이 강할 때 한 5기압 정도 된다 그러면 굉장히 세게 나올 때. 근데 3.5기압 정도를 버티는 역할을 하는 거지. 네. 그까지 하는 거지. 만약 체르노빌이나 뭐 후쿠시마 같은 거 사고 터졌을 때 우리는 쟤네들처럼 안 돼 있고 튼튼한 경납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이때까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게 1.2m의 역할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지금 CLP 때문에 괜찮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원안위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여기 지금 이제 그 CLP 그 부식이 됐어요. CLP가 CLP 여기 보면은 두께 미달 기준 6mm인데 부식이 돼가지고 6mm가 안 된 것들을 조사한 건데 여기 보면은 지금 전체 9,998개소가 CLP가 부식이 됐어요. 한빛만 4,505개 발견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45.5%예요. 거의 반대. 그리고 아예 간통된 사례도 한빛 원전에 2호기하고 4호기에서 발견됐다고 나와 있어요. 아예 간통돼 있다고. 그럼 구멍이 뚫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CLP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방벽은 수많은 200개 지금 한빛에서 발견된 게 200개인데 233개인데 수많은 구멍이 나 있고 이거는 사고가 이번에 한빛 1호기가 열 폭증했는데 이게 지금 제어가 안 돼갖고 만약에 이게 터졌다 하면 지금 우리 다 누설됐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쨌든 공극이 발견된 게 문제라는 건 한수원도 인정하고 있고 메우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공극이 있었던 겁니까? 공극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 일부는 그 일종의 뭐 발전소가 20-30년 됐기 때문에 일부는 그 균열이라는 거는 틈을 통해서 그러니까 확산하는 거거든요. 그런 확산의 징후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하고 그 관련된 공극이 더 커지는 거 있죠. 네. 그런 역할들도 일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가동이 이렇게 구멍이 있는 상태로 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 발견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건가요? 왜 이렇게 지금까지 결함이 방치가 됐습니까? 또 뭐 한심하다고 느끼실 때 답변을 제가 드려야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실은 3년 전에 한비디 여기에서 그 철판이 관통이 된 거, 그러니까 철판이 다 뚫려버린 걸 발견하고 나서야 이제 그때부터 철판 조사를 하다가 공극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공극이 통째로 타설이 안 된 거 나왔다가 90cm, 뭐 160cm 이렇게 지금 커졌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철판 아까 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철판하고 콘크리트를 붙이면 여기는 알카리성 금속하고 알카리성하고 금속이 면이기 때문에 부식이 발생 안 합니다. 근데 부식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그 사이에 뭔가 깨진 틈으로 물이 들어왔든지 뭔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게 20년 전부터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외국에도 보도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심사 기준이 철판이 반대쪽에서 부식되면 안에 초음파를 대서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데 저쪽에서 부식이 된 기준이 10% 이상 부식되지 말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90%를 유지해야 된다. 지금 30년 동안 안에서 눈으로 유관 검사를 한 거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알아낼 수 없는 거 검사를 했던 야, 겁니다. 그러면 초음파 검사는 한 번도 안 한 건가요? 안 했죠. 인자하고 있죠. 30년 만에. 야. 그게 저는 한 손을 펼자는 게 변을자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자기네 시설을 갖다가 안이하게 그렇게 체크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법률적으로 규제기관에서 국가가 검사법에 의해서 이렇게 철판 10mm 10% 이상 부식되지 말아라는 법을 정해놨으면 그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0년간 상식적으로 눈으로 봐도 안 된다는 걸 허용해오고 있었다는 거 이 자체가 이 원자력 안전 체계가 완전히 비어버렸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한빛 원전 우리가 3, 4호기 만들 때 어떤 선진국의 되게 선진적인 그 설계 방식이나 이런 거를 도입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지었다고 이렇게 자찬을 했었는데 그런 초음파 검사나 그런 규제 감독 방법 같은 것들은 그런 기준을 도입한 건 없습니까? 외국도 지금 한 20년 전부터 미국에 이런 예들이 많았습니다. 장갑도 나오고 물이 흘러가지고 부식 생긴 것도 있고 또 콘크리트 공극도 발견됐고 그런 것들이 다 알려져 있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 한수원하고 우리 규제기관은 20년 전부터 외국에 이런 사례가 있다는데 한 번이라도 이 철판 안쪽에서 못 보는 데라는 의심조차 안 했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조차도 결여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일단은 뭐 4호기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또 최근은 아니죠. 한 3달 정도 전이었는데 1호기 때가 사실 언론에 더 많이 보도됐던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제호봉을 빼내다가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다 보니까 뒤늦게 뭐 수동으로 원전을 정지시켰다 이런 내용 같던데 무슨 말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예전에 기억을 해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는 그 사고가 났던 체르노빌하고는 완전히 다른 노형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때 이미 1980년도, 6년도에 체르노빌 사고가 나면서 저출력에서 출력이 낮을 때 원자로는 일반 화력 발전소랑 다른 게 출력이 낮을 때 폭증 사고가 잘 일어납니다. 출력이 클 때는 출력의 변화폭이 굉장히 작은데 작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출력이 낮은 영역에서 뭔가 굉장히 안전성에 어떤 위협이 따른다라는 걸 이미 체르노빌에서 우리가 배웠거든요. 배웠는데 요번에 한빛 1호기에서 실험을 하다가 그 체르노빌의 교훈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해가지고 출력이 과하게 급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발생 원인을 보면은 뭐 얼마 전에 원안위에서는 뭐 안전 문화 이야기하는 건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다 제 판단은 그게 아니고요. 운전원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류탄을 가지고 연습할 때 안전핀을 절대 뽑지 말고 던져라. 근데 안전핀을 뽑는 이런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는데 이게 안전 문화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본질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뭐 다른 이야기로 뭐 안전성에 문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심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빛 1호기 같은 경우는 언론에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총 4가지 문제점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원자력 안전법에 보면 열출력이 제한치를 넘기면 즉시 가동을 중지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원자력 안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라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담당자가 심지어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의혹도 그때 나왔죠. 세 번째는 아까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면허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최종적으로 원자로를 수동 정지시킨 것이 12시간이 지난 밤 10시 2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동 정지 후에 주민들에게 안전 문자를 발송했거든요. 그 현장 최전선에 있는 안전 담당자가 이렇게 대응을 했고 특히 시민의 관점에서는 수동 정지하고
12시간까지 아무것도 뭘 했는지를 우리도 지금도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은 정말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네. 한 가지 짚고 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원안위의 대책을 보면서 좀 국민을 기만한다라고 느끼는데 조금 전에 우리 한빛 4호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공급. 그리고 이제 한빛 1호기 그 출력 급증 사고를 이야기했는데 그 두 개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 안전에 영향을 주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죠. 미인계 조치. 왜 저런 공격이 생겼는지, 그다음에 더 큰 공격이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빠져 있고 그 결과적인 거 뭐 누가 조치를 잘못했니, 후속 조치가 어땠니, 절대 대응을 안 했니, 그것도 잘못됐습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려면 그 원인과 그 원인 과정을 명시를 해야 되고 누가 잘못했는지. 그래서 공격이 지금 앞으로 대책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 공격으로 했는데 이때까지 안전했는지 안 했는지 불안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과를 하고 대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안전에 문제 생겼으니까 이거 듣고 넘어가면 된다. 이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이제 3, 4호기의 경우에는 이제 공급이 이렇게 드러난 만큼 좀 특별 점검, 전수 점검을 마치고 이제 다 구멍을 메우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은 재가동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내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 공격이 끝일까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158cm가 끝일까요? 네, 충분히 조사를 해서 지금 메우겠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야기는 소장님. 했는데 무섭게 하시네요. 그렇죠. 실내 문제인데요. 예. 사실은 우리 새로 지은 아파트나 어떤 콘크리트 그 구조물도 다 공급은 있습니다. 공급은 있고 결함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함을 대체하는 이 국가기관의 태세가 문제인데 사실 이거 2년 전에 발견됐을 때 그때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다가 정부가 바뀌고 새 산업부 장관이 전수조사하겠다고 하다가 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환영 공급 생겼죠. 90cm 나왔죠. 90cm 나오고 난 다음에 한수원 사장하고 원안위원장이 3달 전일 겁니다. 올해 연말까지 조치 다 끝내고 가동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50몇 cm 나오니까 이제 올해 연말에 하고 내년까지 하겠다. 아니 원인과 전면적인 조사도 안 해놓고 먼저 끝내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이 국가 조직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일반 주민들도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뭐 고창 같은 경우야 뭐 제일 가까운 거리가 3km밖에 안 된다고 해요. 또 부안 정읍등지 주민들은 당연히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이제 정읍은 비상계획구역에서는 넘어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읍 사람들도 지금 정읍 시민들도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뭐 관심 안 가지던 시민들까지 관심을 가져서 지금 시의회에서 특위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활동 중에 있는데요. 지금 아까 그 주민들이 이렇게 공포에 떠는 거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한수원하고 원안위는 괜찮다. 아까도 박사님도 말씀드렸지만 뭐 설계값에 뭐 그 기준 안에 있다 뭐 딱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빨리 해서 가동하겠다라는 게 답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사람이 가동이 먼저가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안전 확보가 먼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원안이나 한수원은 가동만 머릿속에 있어요. 도의회에서는 아마 이제 1호기 재가동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들었고 3, 4호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의견이라고 들었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철판을 전부 다 뜯고 초음파 다 검사를 해서 콘크리트 공급 전부 발견하고 다 메우면 그러면 이제 재가동해도 된다 이런 사실 의견이신가요? 그렇게 된다면은 뭐 가능한 이야기지만 뭐 좋겠지만 사실 구조물을 갖다가 다 조사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네. 어차피 지금 측정하는 방법도 1.2m에서 지금 쓰고 있는 타격법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그게 봐야 깊이 한 20cm밖에 안 재요. 그것도 안쪽에서 재고 바깥에서 시험을 하더라도 1.2m 중에 양쪽 20cm만 하고 중간에는 어떤 형상인지 모르거든요. 네. 그 타격법이 망치로 두들기는 그냥 망치로 겁니까? 두들겨 예. 가지고 소리를 가지고 예, 측정하는 공명으로. 방법인데 그 방법으로 양쪽 한 20cm밖에 안 보면 중간에 많은 부분들은 어떻게 노후화돼서 어떻게 갈라졌는지 깨졌는지 모르는데 이걸 다 조사한다는 건 다시 다 뚫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도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새로운 건축 기법들 많이 있거든. 우리 100몇십 층짜리 건물도 짓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정밀한 기법을 써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그다음에 시간을 들여서 이제 뭐 10분의 1로 나눠서 1년에 10분의 1씩 검사를 하든지 그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채용하지 않고 지금의 해낸 결과를 가지고 가동하겠다 그런다면 저라도 나서서 말릴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일일이 그 검사를 해나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냥 언뜻 듣기에도 굉장히 요원한 이야기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자 1호기부터 시작해서 6호기까지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차적으로 한 호기씩 예를 들어서 완전히 멈추고 경납 구조물을 갖다가 아예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법은 없습니까? 새로 짓는 게 발전소를 새로 만드는 게 더 쌀 겁니다. 비용상으로 좀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너무 순수하게 이야기하나 봐요. 사실은 이제 그 모든 대책의 그 잘못된 것을 고치기 시작하는 점은 잘못을 시인하는 데 있거든요. 한 손은 마지 못해 시인을 하는데 우리 정부 기관은 이게 왜 잘못했는지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남의 탓만 하고 있는 저 정부 구조를 가지고는 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딴 데는 모르겠습니다. 원자력 그 분야에 대한 정부 구조 자체를 갖다가 바꾸지 않고서는 저는 조만간 사고 난다고 봅니다. 네, 소장님 말씀 어쨌든 한수원과 원안위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이상 주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씻어낼 수 없을 것 같다, 부족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마 위원장님께서는 뭐 이렇게 공극을 메우거나 아니면 돔을 새로 짓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아마 원전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시는 입장일 것 같은데 이제 찬반이 좀 갈리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만 네. 짧게 토론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맨 처음에 이게 지금 지을 때부터 햇빛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거는 전부 다 원안위 자료입니다. 부실 시공이에요. 맨 처음에 그 공극이 우리나라 전 원전 240개 중에 233개, 97%의 구멍이 한비돼 있습니다. 97%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13년에 그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험 성적서 위조해가지고 불량 부품 납품한 거 총 6,400개인데요. 한빛에 들어간 게 5,610개예요. 86%입니다. 불량 부품은 86%가 한빛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CLP 경납 철판 이거 4,505군데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전국의 45%예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 이게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원전 사건 사고 고장이 133건인데 한빛이 31건으로 최다예요. 그러면 부실 시공, 부실 운영, 그다음에 부실 관리, 부실 감독, 그다음에 대응도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고 못 하고 있잖아요. 탈핵의 관점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애초에 굴러다니서는 안 되는 차가 나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오지 말아야 될 부실 건축물이 나온 거죠. 네. 이게 만약에 아파트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아파트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인적인 부실도 있지만 또 물적으로 하자가 있는 시설이다. 위험한 원전이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혹시 소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 원자력 관련된 국가 체계가 지금 너무 엉성하다라는 거, 안전 체계가 거의 뭐 공백 상태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요즘 뭐 탈핵 진행하면서 이제 뭐 원자력 생태계 죽어간다라고 그러는데 제발 원자력 안전에 투자해서 죽어가는 원자력 생태계도 살려주면서 안전을 높이는 길로 제발 좀 전환을 해달라. 쓸데없이 뭐 수출이니 이런 거 뭐 되지도 않은 거 헛짓하지 말고 그 인력과 기술을 안전에 투자해서 지금 현재 영광 같은 발전소도 저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 마련하고 그런 절충안을 한번 생각해 보길 정부한테 권해주고 싶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기술 연구 개발에 더 투자해달라는 말씀이셨고요. 한빛 원전을 생각하면 뭐 주머니 속에 송고 낭중지추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들고요. 우리가 그것을 좀 버릴 수가 없다고 한다면 좀 안전을 좀 최우선으로 하는 바로 이제 그런 원전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시청자분들의 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결국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교육부가 상산고를 자사고로 유지시킨 결정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인데요. 이로써 교육부와 전북교육청 사이에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요즘 김승환 교육감에게는 좋지 않은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바로 독선, 불통, 오만인데요. 일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모두 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김승환 교육감은 깊이 헤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